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창의학습 아이맘 경제놀이. 이번 시간에는 가격 결정놀이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결정놀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강사가 알아야 할 매뉴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결정놀이는 보이지 않는 손 가격, 곧 아이들이 이 가격의 형성과 가격 형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경제 체험놀이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을 하기 전에 연령별 경제 인식 수준이 어떤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사에는 교환과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죠. 그래서 쉽게 마트나 문구점을 가게 되면 쉽게 자기의 물건인 양 집어오죠. 아이들은 그게 제 의식과 그리고 내 것, 다른 사람의 것,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4세에서 5세에는 교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시기겠죠. 그래서 4세부터 5세 때 경제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이 습관 형성과 경제 마인드 교육에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 7세는 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이제 시기입니다. 자, 초등생이 되면 가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 싸다, 비싸다 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결정은 소비자의 가격, 수용 여부가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은 부분들을 물건을 구입하고 또한 연합체로서 그것을 요구한다면 가격은 상승하고 또는 가격은 하락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격 결정 시 소비자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게 아닌 마케팅 그리고 여러가지 사회의 환경에 의해서 가격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놀이 진행 방법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기록표를 부착을 하고 두 번째, 사탕 10개씩 나누어집니다. 이 사탕은 대체 품목으로 빵이나 아니면 실제 사탕이 아니고 카드, 그림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과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빵 1개와 사탕 교환을 유도합니다. 빵과 교환할 사탕 개수를 제시하고 가장 많은 사탕 제시한 아이 빵과 교환합니다. 자, 6번째, 인원수만큼 빵의 개수를 확대합니다. 이제는 아까 처음에는 빵 1개와 사탕 10개를 유도했다면 그때는 빵이 1개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탕을 많이 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탕을 제시한 사탕을 낸 친구가 가져가겠죠. 하지만 이제 인원수만큼 빵이 인원수가 10명이라면 빵을 10개를 준비해서 준다면 아이들은 적은 사탕 개수를 가지고도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빵과 교환할 사탕 개수를 제시하고 이제 빵과 사탕을 또 교환합니다. 9번째, 제시한 사탕의 개수 달라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빵이 많을 때 사탕 개수는 많이 지불을 해야 선택을 할 수 있고 내 것이 될 수 있고 빵이 많다면 아이들은 골고루 적은 사탕 개수를 제시해도 지불해도 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격 결정놀이의 교육 효과는 무엇일까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겠죠. 가격 변화에 따라 행동 상황을 인지하고 또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 능력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연계 학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빙고 소비자 가격. 그래서 실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장본 가격을 알아맞추기
하는 내용으로서 가격 결정에 대해서 가정에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가격을 기록하고 정답에 근접한 자녀에게 스티커나 선물을 부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격 예측 게임이 있죠. 음식, 식재료, 가격 변동가입니다. 그래서 한 주씩 예측 가격을 기록하고 예상 변동가 맞춘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가격 변동이 민감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1번 빙고 소비자 가격은 저학년, 유아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가격 예측 게임은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적용하면 효과적인 가정연계 활동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결정놀이의 구성, 학습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설명서가 있죠. 놀이 설명서. 두 번째, 게임 준비물. 세 번째, 학습 책자가 두 권으로 1, 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교사가 진행했다면 아이들 개별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경제 스티커 놀이, 경제 색칠 놀이, 경제 공장 놀이가 있습니다. 자, 게임 설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결정 놀이는 준비물은 가격 기록표, 돈, 빵이 있습니다. 이런 빵은 다른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놀이 순서는 첫 번째, 인원에 맞게 돈을 일정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각 10개씩이라고 했는데 5,000원, 만원, 그리고 5만원, 각각 1,000원 인쇄를 해서 아이들에게 각각 활용할 수 있게끔 나누어줍니다. 진행자는 빵 한 개를 이제 팝니다. 여기서 진행자는 강사가 되겠죠. 아이들은 이제 모둠별로 모여있고 강사는 앞에 나와서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빵 한 개가 얼마에 팔리는지 가격 기록편에 기록합니다. 당연히 빵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빵을 먹기 위해서는 만약 아이들이 10명이라면 10명 중에서 많은 사탕을 지불해야 돈을 지불해야 아이들이 획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은 실제 돈으로서 지불할 수도 있지만 사탕이나 또 여러가지 과자,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진행자는 이제 빵 5개를 팝니다. 이때 빵 5개가 얼마에 팔리는지 가격 기록판에 기록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빵 5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빵 개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탕이나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걸 획득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진행자는 빵 10개를 팝니다. 만약 10명이라면 아이들은 빵 1개씩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많은 돈이나 사탕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1대1로 그 지불 가격을 통해서 아이들이 1,000원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빵 10개가 얼마에 팔리는지 가격 기록판에 기록합니다. 자, 판매 놀이가 끝난 후 작성한 가격 기록편을 보며 빵 1개일 때, 10개일 때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교환 개념과 그리고 빵의 개수가 많을 때 지불하는 금액이 적고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습관 형성과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강사가 준비해야 될 게임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자, 가격 기록표가 있다고 했죠. 이 가격 기록표는 출력을 해서 칠판이나 아니면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화이트보드나 이동 칠판에 이 내용들을 그려서 그때그때마다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돈은 사탕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지불하는 쉽게 이해하는 여러가지 과자 이런 부분 실제 돈, 종이돈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빵카드는 무엇입니까? 실제 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카드를 통해서 아니면 또 장난감, 과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상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준비를 해서 강사는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활동 후 작성한 가격 기록표를 보며 빵이 1개일 때, 10개일 때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교훈을 받고 또 가격 결정놀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교육과 첫 번째, 교환과 돈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죠. 두 번째, 교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돈과 가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가격 결정 시 소비자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말은 곧 가격은 빵 개수가 하나 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을 때는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고 지불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만큼 빵이 각 개인별로 들어갈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면 아이들은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 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 소비자의 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빵 카드의 개수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빵 카드의 가격이 바뀜에 따라 행동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주어진 만큼의 자원의 현명한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가격 결정놀이 세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준비해간 그 준비물을 통해서 첫 번째, 아이들은 모둠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의자나 그리고 바닥에 앉아 있겠죠. 강사는 주의를 집중시키고, 자, 준비해온 사람 수에 맞게 돈을 똑같이 나누어줍니다. 이 돈은 사탕을 나누어줘도 됩니다. 두 번째, 진행자는 빵카드 한 개를 이제 팔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사탕이나 이 돈을 가지고 있겠죠. 아이들은 유아일수록 사탕을 나눠주는 게 효과적이고, 돈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정도가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자는 빵카드 한 개를 들고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제 이 빵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탕 10개를 제시해야 된다. 아니면 많은 사탕 가격을 돈을 지불한 아이에게 준다라고 이제 가격 결정 흥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때 빵 한 개가 얼마에 팔리는지 가격 기록판에 기록하겠죠. 최종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 제시한 그 사탕 개수 그리고 빵 한 개 있을 때 그 가격을 기록하겠죠. 자, 네 번째, 진행자는 이제 빵 3개를, 카드를 3개, 실제 빵을 3개를 들 수도 있고, 빵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가격 기록편에 얼마에 팔리는지 작성하겠죠. 5개, 8개, 10개 정도 이와 같이 반복하면 가격 결정을 통해서 그 변화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아이들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육이 이제 끝나게 되면, 활동이 끝나게 되면 각 개인별로 스티커, 가격 결정놀이 스티커, 그리고 두 번째, 가격 결정놀이 색칠 공부놀이, 세 번째, 가격 결정놀이 공장놀이. 자, 공장놀이는 이 내용, 옆에 있는 내용을 잘라서 풀로 해당 가격란에 붙이는 공장놀이, 이렇게 3장을 각각 개인별로 나누어줘서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제 복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에서 활동해보는 아이만 경제놀이, 가정연계 교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빙고 소비자 가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학년들, 유아들에게 효과적이겠죠. 부모님이 실제 장본 가격을 장을 봤으면 바로 냉장고나 그리고 주방에 진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장본 가격을 아이들이 기록하고 맞춰보는 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한 물건의 가격을 기록하고 정답과 근접한 가격을 쓴 사람이 승리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예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 고학년 정도가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한 주씩 음식, 식재료 등이 이번 주에 배추 가격 아니면 당근 가격이 얼마인데 일주 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적은 그 예측 가격을 일주일 후에 예상 변동가를 맞춘 사람이 승리하게 되겠죠. 가격 변동이 민감한 상품으로 활동 시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만약 일주일 단위로 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이 가격 예측 부분들은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대상 상품은 야채나 과일 등 민감하게 작용하는 상품들로 아이들과 가격 예측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가격 결정놀이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돈에 대한 개념, 교환에 대한 개념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